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는 끝났는가? 흔히들 안전자산으로서 엔화라고 얘기할 때는 엔 달러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엔 달러 환율은 상당히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안전한 통화였다. 엔 달러 환율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을 때는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그런 환경을 두고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어요. 사실상 오늘날은 고정환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도 언제든지 20% 정도는 하락할 수 있고 엔화도 2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시대예요.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환율 시대의 개념으로서 미국 달러와 엔화 가치로 가지고 일본 엔은 안전하다, 또 달러는 안전하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국채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요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거의 0% 돼서 지금 2% 넘었잖아요. 2.4% 가까이 와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같으면 1년 동안에 약 한 10% 20%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 자산시장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환율 쪽은 그래요.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환율 등락폭이 큽니다. 금리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환율 등락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보고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율을 보고 돈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그래도 알려진 분들이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 끝났다라는 표현은 환율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포유 환율 연구소가 느끼기로는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환율 개념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환율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지 절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절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인 것처럼 일본 경제가 어렵고 일본에 정부 부채가 많고 하니까 엔화 시대는 끝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냐. 환율은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도 아니지만은 화폐의 절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 끝났다는 표현도 맞지 아니하고 안전자산 달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가치도 얼마든지 20%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또 1년 내지 2년 단위로 10% 정도는 등락을 해요. 미국 달러도. 엔화도 2021년 대비네요. 2021년 대비 겨우 지금 10% 정도 하락했어요.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엔 달러 환율이 110엔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엔이니까 달러당 겨우 한 8, 9% 변했는데, 그걸 두고 엔화 시대 끝났다, 아니면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 끝났다, 그 근거로 일본에는 공장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또 일본의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든지, 또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는 끝났다라는데,
그건 환율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은 환율은 절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2009년에 그 미국에서 리만 사태 연장선에 있었죠.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 생겨가지고 엔화 가치 상승을 한 것이지, 일본 경제가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 엔화 가치가 상승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지 절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엔화 가치 시대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서엔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통계가, 이거 한국은행 통계고, 환율은 연평균 환율이에요. 그리고 일본 경제 성장률인데, 결국 일본이 공장이 없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일본 경제가 이제 망가졌다라는 표현이 결국 엔화 가치가 이제는 그 추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환율은 일본 경제 하나만 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이 좋은 해가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일본 통계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에요. 2007년만 하더라도 엔 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엔이었죠. 그때 일본 경제 성장률은 1.5%, 미국은 그때까지 좋았어요. 2%대 성장을 했고요. 2008년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도 망가졌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런데 엔화 가치는 올랐어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환율은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지 절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경제도 망가지고 일본 경제도 망가졌지만은 미국 경제가 더 망가졌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된 거예요. 엔화 가치 상승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엔화 가치도 하락 요인인데 환율의 개념이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이 강세가 됐다. 그래서 그 유튜브 공간이나 공영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엔화 가치 하락을 두고 안전자산인 엔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은 환율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결국은 미국 경제는 그 위기의 연장선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치는 더 상승했죠. 그해 그 2009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7%예요.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나빴어요. 근데 미국 증시 굉장히 나빴죠, 그때.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안 좋고 미국 증시가 암울하니까 돈이 미국으로 안 들어간 거죠. 오히려 일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은 해외에서 자산을 많이 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투자은행이나 일본 국민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그 일본계 자금을 오히려 회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지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2010년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해지요. 2012년까지. 그러니까 또 엔화가 강세였어요. 그래서 미국발 위기 때도 엔화 강세, 유럽발 위기에도 엔 강세지요.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환율이 좋은, 그러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한 엔화를 선택했다는 거죠. 국제금융시장이. 더군다나 일본의 자금이 유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측면, 그러니까 달러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또는 유로화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그 엔화 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 그 성장률도 그래요. 2010년부터 2012년부터 미국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만 회복 정도가 유로존 경제 위기 때문에, 재정 위기죠. 그것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또 경제 협력 관계가 높잖아요.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 속도가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산이 많은데, 그것을 해외에서 운용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운용해가지고 일본 엔화 강세를 누가 유도했냐 하면 일본계 자금이 유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엔 강세를 유도한 다음에 유로존이나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그래야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시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 정시에 우호적이고, 실제 통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율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안전자산인 엔화 시대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환율은 절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 아니고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008년과 2009년 통계를 보면 일본 경제 성장률 엉망이에요. 그러면 엔화의 절대적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 그 측면에서 엔화 가치가 유로화나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엔 강세가 되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유럽 경제가 나빠지거나 미국 경제가 내년부터 불황이 본격화되면 엔화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일본계 자금이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 불황이 확실시 되면. 그러면 엔화 강세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환율을 얘기하는데, 환율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지 절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시대도 끝나지도 않았고, 환율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화폐도 없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엔화도 없고 안전자산인 달러도 없고 안전자산이 유로화도 없다. 다만 환율은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엔화는 강세로 반전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